네, 안녕하세요. 이승은입니다. 네, 요즘 제가 되게 잘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꼭 그 가수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에 수식어를 붙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아름다운 사업가 이승은입니다. 예, 지금 화면을 끄신 분도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보통 아름답다라는 말은 타인이 나에게 이제 뭔가 쓸 때 그렇게 하지, 뭐 제가 제 머리에 꽃을 꽂지 않는 이상은 꽃 꽂은 여자가 아니고서는 나 아름답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저는 아름다운 사업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동의는 이 강의의 말미에 구하도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맞다라는 그런 어떤 예, 그렇게 인정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제목마저도 친애하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제목도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아니고 거기에 절 또 꼈어요. 아름다운 우리에게라고 넣은 거는 우리 모두 정말 너무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름답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이 사업에 이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트렌드 모니터 2024, 두 번째는 아메이 사업의 특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메이 사업이란, 네 번째는 제가 이 제목에 대한 친애하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트렌드 모니터 2024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트렌드 코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책이거든요. 트렌드 모니터도 책인데 이거는 트렌드 코리아하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트렌드 코리아는 그런 어떤 사회 변화를 보면서 그런 트렌드를 주도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서 이제 주도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트렌드 모니터는 뭐냐면은 이거를 만든 회사 자체가 리서치 기관이에요. 엠브레인이라는 어떤 리서치 기관인데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트렌드는 뭐냐면은 결핍을 찾아요. 사람들이 뭐를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뭘 원하는지 그래서 결핍을 통해서 트렌드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24의 트렌드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은 23년도에 최고의 결핍은 뭐였냐면은 피드백의 부재가 낳은 고립된 개인이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피드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됐고 뭘 칭찬받을 수 있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걸 갖다가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소통이 너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반 양론으로만 있어요. 사실은 찬반 양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창가석에 앉지 못한 아이 엄마가 창가석에 앉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일몰을 너무 구경시켜주고 싶으니 혹시 자리를 잠시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아이에게도 안 되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찬반 양론이 엄청 불붙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정답일까요? 사실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아이가 만약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 막 뒤집어져. 그리고 엄마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애한테 양보도 못하냐고 화가 나는 경우에는 둘 다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돼요. 엄마도 아이도.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만약에 아이가 안 된대. 우리 이번엔 말고 우리 다음 기회에 보자. 네, 어머니 이러면 그런 애들은 이미 절제하는 법을 알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매몰찬 거예요. 그 어른이. 왜냐면은 그 일몰은 그날의 그 일몰은 그날 하루에 있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나가냐면은 어른이 없어요, 이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피드백이 너무 부재하다 보니까 사람이 개인의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게 너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소비자들은 네 가지 영역에서 돈을 쓴다고 해요. 돈과 시간을 쓰는데 첫 번째 영역은 사회고요. 한국이라는 사회고 두 번째는 일하는 직장, 뭐 어떤 내가 일하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내 삶이에요.
내가 생활하는 곳, 네 번째는 내 여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문화를 이제 형성하는 곳이 컬처 이렇게 네 번째인데 첫 번째 사회 현상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른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을 못하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이 너 공부 안 하면 너 뭐 어떻게 돼? 근데 아빠가 어떻게 돼? 같은 그런 존재야. 그러면 아이가 바라봤을 때는 그 어른의 말과 행동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어른을 요구를 하냐면은 말만이 아니라 결과로 행동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어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서 결핍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고, 평균 회계 어중간함의 확장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SNS를 열면 요즘은 와, 저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무슨 주방이 그렇게 넓고 와, 정말 리빙룸이더만요. 진짜 너무 거실도 넓고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 혹시 내 주변만 못 사나?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누구나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중간 계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턱걸이만 해도 내가 요 정도만 하고 살아도 내가 그냥 중간이라고 생각하고 기준치를 확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간은 없어지고 내가 개인이 만든 어떤 기준치가 되게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알게 된 만큼 보이긴 해요. 근데 지금 2030 세대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그래서 왜 한때 왜 그런 지금도 유행하죠. 호캉스. 그다음에 막 여행도 굉장히 호화스럽게 가고 명품 좋아하고 왜냐하면은 SNS를 통해서 그런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해보는 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번 해보는 건 경험이 아니다, 기억이지. 진짜 경험이란 뭐를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극복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더 단단해지거나 내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게 경험이지 내가 뭐 한번 해본다고 맛봤다고 그게 경험? 그건 진정한 경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만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말 문제는 내가 정말 기준을 내 기준으로 두느냐, 정말 사회 현상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두느냐,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세대 레이블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대 간의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레이블, 라벨이라 그러잖아요. 꼬리표를 다는 거야. 제일 꼬리표가 심하게 이게 잡힌 사람이 누구냐? MZ세대예요. MZ세대는 뭐 자기 위주고 뭐 직장 생활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성격을 형성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정말 정밀하게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MZ세대는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자, 부장도 사원이었을 때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어요. 근데 부장이 승진을 하면서 부장이 됐을 땐 더 넓은 영역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를 경험치를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 그게 꼰대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그 세대 때는 그 나이 때는 그 사원일 때는 이렇게 행동했던 게 다르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4, 50대랑 20, 30대는 그런 어떤 불황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체감적으로 다르대요. 4, 50대는 IMF를 겪은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황이 온몸으로 느껴진대요. 오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경직돼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훨씬 더 고분고분하게 되고 최대한 오래 거기 붙어 있으려고 하는가 하면 20, 30대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세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불안한 미래가 직장에만 얽매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 회사도 그만둬보고 이직도 해보고 이러는 게 어른 세대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MZ세대가 너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들은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 충성하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능력주의라고 해요, 지금은. 그래서 능력이라 하면 예전에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그 능력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 그 능력으로 사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끌어올렸느냐
특히나 내가 가진 모든 거를 동원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그 모든 것에는 인간관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능력에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폭넓냐 그것도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이 반드시 필수인 사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가 밑에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폐쇄형 인간관계 하이볼의 사회학.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벗은 날은 다들 기억하는데 자,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종식한 날은 아무도 모른대요. 왜냐하면은 마스크 벗자마자 사람들이 막 다 거리로 다 뛰어나와서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버카가 그렇게 한도가 많이 올라갔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난 기사를 보면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마시니까 이거 간 기능 문제, 그 다음에 비만 문제 이런 기사들이 또 막 쏟아져 나와서 이제 좀 자제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조사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면 소주 맥주 양이 굉장히 늘었겠네 하고 주류를 살펴보니 소주 맥주는 예전과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더래요. 근데 위스키랑 그거 뭐죠? 토닉 워터. 그 판매량이 그렇게 급증을 했더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사람들이 SNS를 보면 다 잘 살잖아요. 다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그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하기 시작한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위축된 경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근데 집에서 뭔가는 즐겨야 되고 또 누군가한테는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혼술을 하는데 그거를 뭐 소주 한 잔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하이볼을 만들어 가지고 되게 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스키 양이 그렇게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볼의 사회학은 굉장히 슬픔이에요. 왜냐하면은 폐쇄형 인간관계를 만든 거고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해요. 그게 3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사람들이 폭넓은 관계를 원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많이 만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인간관계는 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내 얘기를 내 깊은 속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의 심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을까?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하는 말로 인해 내가 더 나은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메이를 제가 사업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메이에서는 어떤 피드백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이 피드백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에게 동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서로에게 선과 선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피드백이 시스템에 의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문화 부분인데 빨리 감기라는 게 거의 중독이래요. 뇌의 변화를 살펴보니 중독 수준이더래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어떤 자극이 점점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는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보는 컨텐츠가 자꾸 마라맛을 찾게 되는 거고 사실 외국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요. 대화에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많은 컨텐츠들을 다 보기 위해서 빨리 감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도 않대요. 뭐 그렇게 대화를 주도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빨리 감기를 어떤 중독처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맛만 찾다 보면 피드백도 부재한 이 사회에서 내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빨리빨리 넘기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약간 사람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허위 뉴스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전망을 해요. 그다음에 영트로 이색 서사로 지난 신복고 세계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레트로 하면 뭐 예전에 뭐 어떤 기성세대의 추억의 향수를 끌어오는 이거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들이 말하는 영투로는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의 20, 30대들이 어릴 때 했던 기억과 그런 습관들, 그런 어떤 도구들을 끄집어내서 신복고간으로 이제 만드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술,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곰표. 곰표 같은 경우도 이제 콜라보를 했고, 모나미도 어떤 만년필과, 아니, 면도기였나? 예, 브라운 면도기랑 또 콜라보해서 한정 세트 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든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능력주의에 대해서 자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소득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금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대요. 지금은 자본이 만들어내는 자본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봤더니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건 상한선이 있고 어느 수준 이상은 안 올라간다고 78%가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사회는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자본이 추가적인 자본을 낳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83%가 생각하고 거의 지배적이죠. 이런 생각이. 예, 그리고 현대사회는 노동소득 이외에 투자를 통해서 부가소득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74%. 현대사회는 투자활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평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가 66%래요. 이제는 이게 특별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이젠 자본소득이 그다음에 내가 노동소득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잡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젠 일반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좀 긴축이 됐을 때 뭐 쿠팡 이츠 뭐 어떤 배달 플레이어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야간 대리 기사 약간 투잡으로 그렇게 내 노동력을 들일 수 있는 걸 많이 찾았었는데 해보니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노동소득은 나 직장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그렇게 된 노동소득 말고 자본소득으로 나가야 된다가 지금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떤 트렌드를 알아봤는데 그 트렌드가 아메이 사업의 어떤 성질하고 같기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했냐면은 제가 보통은 아메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또 유별나게 특성이라고 한 이유는 뭐 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특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어떤 구별되는 다른 것에는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성질인데 특성이라는 거는 고유의 성질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것만의 굉장히 고유,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메이 사업만이 가진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사회는 굉장히 과밀한 경쟁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단기적인 시각으로 뭐 어떤 트렌드만 찾고 내가 막,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지?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지? 이것만 따라가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럴 때 무엇이 변하는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본질에 그 본질이 뭔지를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본질이 뭔가 이런 거를 바로 보편성이라고 해요. 보편성이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시대나 장소가 다르더라도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을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특성이 보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1959년도에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면 그건 보편성이 아니잖아요. 뭐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냐면은 첫 번째는 기업 이념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 이야기는 59년에도 기회를 제공을 했고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꿈꾸는 자에게 정말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자에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돕겠다라고 더욱더 구체적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그런 어떤 또 슬로건을 또 내걸었죠. 그래서 기업 이념이 또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생필품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59년에는 썼는데 지금은 안 써. 그러면 그건 보편성이 아니죠. 더군다나 생필품은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대중화가 됐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편성뿐만 아니라 확장성에도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새로 생겨난 기술이 발달을 하고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제품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생필품이라는 게 뭐 전쟁이 나도 쓰는 게 비누치약이라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품도 보편성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사업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해마다 달라져. 그러면 정보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업 방식이 항상 똑같아.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꿈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꿈의 크기만큼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 그런 일,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뭘 하면 되느냐, 정말 나의 어떤 가치관을 더 깊게 하고 그다음 내 생각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내 단어 하나하나를 더욱더 함축적이고 의미 있게 내뱉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이런 미팅을 듣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아메이를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제품을 내가 또 꾸준하게 써보고 그 써보는 그 결과로 내가 어떤 외적인 변화를 하고 내적인 변화를 할 때 그거를 전달하는 게 사업 방식이거든요. 그게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특성은 보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왜 쉽지 않을까요? 왜 이게 꾸준히 하기가 힘들까요? 자, 여기에서 바라봐야 돼요. 내 꿈이 뭔지, 선택의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만남의 자유가 생기면 뭐든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그 어떤 주권이 생기는 걸 바로 자유라고 하는데 그게 내 꿈이야. 그게 너무 커서 뭘 하던 내가 하는 일이 뭐든 나는 그냥 열심히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 이 일을 볼 때 내가 정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요? 귀신도 몰라요, 그거는. 그거는 내가 해봐야죠. 내가 내 방법으로,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해주는 방법대로, 그다음에 내가 내 보폭대로 해봤을 때, 그럴 때 내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답 없는 질문을 던질 때, 그때 그런 질문 던지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 그게 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방향에서 봐요. 여기서 한번 딱 째려보는 거죠.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커 보여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지가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얘는 더 커 보여요. 뭐? 이거 팔라고? 파는 거야? 여기에 꽂혀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건 보여주지 못한 진심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는 분명히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는 생각을 해. 근데 나의 이 자신 없음 때문에 나의 어떤 편견 때문에 내 이게 먹었던 그 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똥멍청이죠. 예.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메이는 다이렉트 셀링 세계 1위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독보적으로 1위죠. 1위고 아메이는 기회와 가능성,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을 갖게 해줍니다. 당신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는 여정이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이 역사를 통해서도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아메이는 1959년부터 시작이 됐고 현재 거의 한 6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959년에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에 의해서 이 사업이 그들의 어떤 꿈이었냐면은 성공을 꿈꾸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는 게 이들의 꿈이었는데 이렇게 출발한 아메이는 100여 개 도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1975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언론과 소비자의 선택 차원에서 CCBB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합법성과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선진적인 유통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바로 아메이입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1988년에 한국의 법인으로 설립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88년은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렸던 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올림픽까지 열 정도의 수준이면 이런 생필품이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들어와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아메이의 어떤 유통 방법, 그리고 회원의 역할과 그들에게 보상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게 보편화되지 않은 그런 어떤 개념이고 낯설었기 때문에 국민 정서, 문화, 그다음에 생활 방식들을 고려해서 3년을 더 기다려서 91년부터 영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아메이는 그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메이는 1993년에 에디슨 어워즈를 수상을 하게 돼요. 이게 마케팅상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런 어떤 그 보너스 구조는 아메이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1920년 대공황 이후에 한 하버드 학생의 졸업 논문을 통해서 성립된 이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론이 너무 좋아서 이제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이 그걸 가지고 왔죠, 아메이에. 그래서 더 진화시켜요. 그래서 더 폭넓고 정말 공정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시켜서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선착순이 아닌 철저히 노력순으로 자신이 노력한 만큼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고 이 플랜이 너무나도 가치롭다 해서 에디슨 상으로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 98년 아메이는 이제 상생의 길을 또 다시 한번 열어가요. 98년은 어떤 해냐면은 97년 외환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 제품을 쓴다는 거는 외화를 뺏긴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국민 정서가 미국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이제 어떻게 타파를 하냐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제휴를 맺고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면서 동반자로서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 시스템, 품질 관리와 경영 관리도 전수해 가면서 상생을 합니다. 또 하나의 상생을 보여드릴게요. 2003년부터는 원바이원 프로젝트라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건 왜 했냐면은 기업 이념 중에 하나인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이 원바이원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도움에도 그 사람의 삶이 변화시킨다는 어떤 의미로 전 세계적으로 9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원바이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또 겪었어요. 코로나를 겪는 동안 아메이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코로나 때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팅도 많이 없어지고 할 때 아메이는 본사 차원에서 이런 사업자들에게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게 A7070이죠. 그래서 A7070을 하는 그 목표의 그 기본 근간에는 아메이 휠인데 아메이 휠의 그 내용에는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키운다면 내가 굉장히 장기 지속 성장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뭐 리더의 서재를 통해서 어떤 지적 자산을 키워주기도 하고 영화 주인공의 매력을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의 매력 자산을 키우기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내가 더 건강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서 건강 자산을 키우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교육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내적인 부분까지 다 챙겨주는 회사는 굉장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에서 재활용 비율을 대체 에너지 사용률을 95%까지 끌어올렸고 21년에는 제품 전 사이클에 걸쳐서 철저한 친환경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는데 사실 아메이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22년에 ESG 경영 대상에서 종합 ESG 대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메이의 역사입니다. 자, 아메이 역사를 보면 참 신뢰가 가요. 예, 그래서 좀 더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탄탄한지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메이는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그 미국의 그랜드 레피지에는 베넨델 아레나가 있고요.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이 있고 그랜드 프라자
호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꾸준하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아메이는 쉬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의 첫 번째를 보면 과학자가 800여 명이 있어요. 특허가 700개가 넘고요. 연간 품질 테스트를 1년에 50만 건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R&D 센터가 전 세계에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750만 평 규모의 뉴트라이트 생태계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숫자로 얘기를 하면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 전부 뭐 어떤 몇 명의 어떤 과학자, 특히 R&D 센터, 그다음에 자사 농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는 정말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높은 기준을 놓고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 때나 그 기준을 선택을 할 때 기준점으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인 뉴트리라이트가 있고요.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그대로 피부에 전해주는 아티스트리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홈앤 리빙 제품이 있고요.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400여 가지의 아메이의 400여 가지라는 거는 직접 제조한다는 그런 어떤 가지수예요. 사실은 수천 가지인데 직접 제조하는 건 400여 가지거든요. 그 이 400여 가지의 아메이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91년부터 그러니까 91년에 아메이를 설립 후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고 한국 경제와 동반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00만 ABO 비즈니스 오너가 있고요. 저와 같은 사업자가 있고 연매출이 1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 센터를 부산에 유치해서 그런 지역 발전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국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을 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쇼핑과 AI 상담 및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정한 그런 어떤 보상 체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도움을 줍니다. 아메이는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 중심의 임팩트 철학을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함께하는 어떤 여정, 그것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아메이가 남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남다른 사업을 제 생활 속에 넣어보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요. 이렇게 물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습니다. 내 장 환경에 맞춘 마이랩을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밸런스 위드인 365를 먹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 어떤 건강 자산을 위해서 25센트 라이드런을 하기도 하고 또 뭉쳐진 그 어떤 근육을 풀기 위해서 제가 리플렉스 1699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테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육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에센셜 아미노를 먹고 트루콜라겐을 먹고 또 프로틴을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타먹죠. 예, 뿐만 아니라 저의 어떤 피부 건강을 위해서 또 매일매일 팩을 해주고 그다음에 세안이 또 훨씬 더 지우는 것보다 더 굉장히 화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공속까지 청소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게 공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공기도 더욱더 깨끗한 정말 자연 그대로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하루 종일 또 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 두피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서 두피를 위한 세티니크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 내 피로를 풀어줄 그런 어떤 아로마 오일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내 피부 건강을 위해서 아티스트리를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뼈 건강이 중요하니까 칼메띠와 비타민 D를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잇몸 건강도 엄청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제 치아로 오래오래 가고 싶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큐텐하고 아세로라시 그다음에 프로틴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 뿐만 아니라 더블 X도 저는 꾸준하게 먹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인들의 정말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정말 숙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깊은 잠을 위해서 굿슬립 밸런스를 통해서 제가 또 숙면을 통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렇게 제 생활 속에 아메이를 가득 넣어서 이렇게 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변화가 사람들이 아이고, 어? 다 보여드렸네. 아이고, 이거 뒤로 아무리 해도 안 가요. 아, 이거지. 뒤로 하면 가요. 원팀 거는 허술한 게 없습니다. 네. 아, 제가 바보같이 해서 그래요. 네. 광고를 위해서 이 8가지를 하면 광고가 저절로 된다고 해요. 내가 변화해보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열심히 사용을 해서 내가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쯤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와요. 궁금해서. 그리고 나를 보면서 계속 생각해요. 쟤 어떻게 살 뺐지? 쟤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지? 쟤 50대 중반이라는데 보기보다는 주름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요. 또 필요를 해요. 집에 가서 내 얼굴을 보니까 내가 막 주름이 유난히 보여. 막 보여. 막 목주름도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소망을 해요. 나도 만약에 저걸 바른다면 나도 만약에 목주름도 없어지고 내가 정말 그 엘사벳 이렇게 딱 모자처럼 그걸 딱 쓰면 내가 정말 목주름도 없어질까? 이마주름도 없어질까?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해봅니다. 이때 중요해요. 구매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꾸준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게 만족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파되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 나는 하나였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그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그렇게 내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면 중간에 어떤 유통 단계를 축소를 해서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돈을 나에게 보너스를 준다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찾던 중에 굉장히 공감 가는 글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일부분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아메이의 모든 제도와 전통은 참고적으로 이거는 제가 글 내용으로 봤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쓴 것 같아요. 예, 그걸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메이의 모든 제도와 정통은 모두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면서 경험과 실패를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아메이랑 비슷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한다 주장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눈에 보이는 아메이는 얼마든지 복제도 하고 더 좋게도 만들 수 있대요. 숫자도 더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아메이에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만은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바로 특성이겠죠. 칼렌보그 박사의 비전, 집념 및 창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90년 전에는 비타민이란 말도 없을 때 이 사람이 비타민 얘기를 했을 때 바보 취급당했대요. 뉴트리라이트의 창시자인 칼렌보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을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겪으면서도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 회사를 막 제이벤 앤델에게 너희들이 인수를 한번 해서 잘해봐라고 말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집념이 없었으면 지금의 네트워크 마케팅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뉴트리라이트 사회에서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보너스 구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칼렌보그 박사의 그런 어떤 집념, 리치와 제이의 파트너십과 40년 이상 지켜온 약속들, 지금은 65년이죠. 꿈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과 가정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보기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성공에서 끝낸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고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려면 열매를 보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열매를 보았기에 아메이가 좋은 나무라는데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엔 초기 단계였죠. 아메이가 초기 단계가
단계라서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많은 좋은 열매가 열리고 그를 통해 한국에 적용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적용된 거. 심지어 중소기업도 유치하고 부산에 물류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원바이원 그 프로젝트를 해서 어린아이들도 돕고 우리나라도 미래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열린 게 보이고요. 누적된 경험이 없기에 혹 ABO가 동분서주하는 중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열정에 막 너무 불타올라서 지나친 언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아메이 회사는 누구든 두둔이나 변명이 필요한 회사가 아니고 과대 선전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가 좋은 회사가 아메이 회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고요. 아메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에요.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자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자유, 만남의 자유가 생기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나뿐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함께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컬처는 내 문화는 뭐냐. 정말 더 좋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이런 미팅에서 더 성장하는 나를 바라보는 문화, 이게 바로 아메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유독 그래서 뭘 해야 되는 데만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판매. 사실 안 파는 게 어딨어요. 요즘 인스타그램 봐도 다 팔아요. 심지어 사람들 막 혹해가지고 영상 하나 보면 다 클릭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팔고 있는데 뭐 영혼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를 어디다 주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장면이 왔습니다. 자, 친애하는 아름다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그 이야기에 그 서사에 뭐 넣고 싶으세요? 돈? 돈 좋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을 채워주는 가장 간편한 도구가 바로 돈이에요. 성공? 성공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평범한 줄 알았는데 매 순간 내가 힘을 내고 노력을 해서 내가 성취를 했더니 내가 뭔가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란 그 자리에서 매 순간 빛내고 있던 나를 알아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성공이에요. 내가 성공 못하면 힘을 내다가 말면 그 행위 때문에 힘을 냈던 순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도 굉장히 중요해요.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정을 남에게서 받는 게 바로 명예거든요. 세 개 다 중요한데 이 세 개가 있으려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빠진 돈으로의 성공은 허해요. 성공도 나 혼자만 성공했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나만 명예로워. 뭐 아무도 인정해준 사람이 없어. 난 분명 명예로운데. 그건 진정한 명예가 아니죠. 관계란, 타인이란 뭐냐면은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바로 타인의 그 힘이라고 해요.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서사에는 관계, 굉장히 좋은 관계, 지금의 나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지금의 생각보다 더 발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의 인생에 그 서사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돈, 성공, 명예가 굉장히 가치롭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어떻게 거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질서 너머? 라는 어떤 정말 되게 토 나오는 책이 있어요. 너무 두껍고 어려운 굉장히 책인데 거기에 이제 초반에 이게 뒷부분에 나왔으면 제가 몰랐는데 초반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거기에 사회적 위치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지적 능력이나 야망을 가질 정도로 교육을 받았는지, 흥미롭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지, 미래에 대비해서 안정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웠는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지, 친구 있고 사회적 교제하는지, 부부관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지, 가족관계 친밀하고 화목한지, 충분한 수익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더 나아가 만족감과 기회의 원천이 되는 직업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저는 싱글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저는 자체적으로 삭제를 했지만 나머지는 제가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왜냐?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뭐 내가
정말 학력이 뭐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중학교를 졸업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미팅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오디오를 들으면서 지적 능력이나 야망을 가질 정도로 교육을 받거든요. 그 외에도 내가 뭐 TV 볼 수 있는 시간에 싱어의 게임을 뭐 이 시간에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와서 이런 미팅을 듣는다면 나는 생산적인 정말 가성비 높은 그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시간은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얻으면서 가족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3개 이상 아니요가 나오면 대인관계에서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요.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침체, 지금 그래서 폐쇄형 인간이 되고, 그래서 SNS도 개방형에서 폐쇄형 SNS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왜냐면 내 가치의 위계 구조에서 타인이 너무 우선인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외부에서 계속 조달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의해서 내가 심리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뭐 체크를 3개 이상을 하지만 나에 대한 그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꿈을 갖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있으면 심리적인 침체 안 바뀌죠. 지금의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점점 더 나아질 거란 믿음이 생기거든요. 자, 이제 문제의 그 아름다운 사업가 이승은 제가 왜 이런 발칙한 말을 썼냐면은 먼저 아름답다라는 뜻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점점 변질이 돼서 원래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게 타인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 기준으로 해서 아름답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아름답다에 대해서 여러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서정범 교수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국어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TV에 많이 나오신 진짜 호호 할아버지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블라블라블라 뭐 얘기 다 많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중간에 빨간색 글씨 있죠. 그것만 보시면 되세요. 아름답다는 나답다의 뜻이라고 하더라고. 아름이 나래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정말 나다울 때 아름답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름답다, 나답다. 나답다는 게 뭘까요? 지금의 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잠재력을 꺼낸 내가 발현되는 거. 그 다음 이전에는 없었는데 나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달라진 나를 볼 때, 저는 그게 그 당시가 저는 나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다우려면 브리스를 따라가라.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우주가 그대를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블리스라는 게 어떤 희열감이에요. 내적 희열감. 내 내적 희열감을 계속 느끼는 일을 내가 계속하면 막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또 다른 새로운 문이 열릴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블리스를 어떻게 따라가면 되냐면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걸 어떤 걸 하면 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이거를 내가 할 때마다 내가 기쁨을 느낀다면 그게 블리스인 거예요. 그 일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심지어는이 아니라 이게 탄탄대로는 아니에요. 때로는 앞을 알 수가 없기도 해요. 실패도 하기도 해요. 숱하게 도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도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발전에는 끝이 없고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련이 오기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경험이 뭐예요? 극복이 경험이거든요. 그렇게 극복을 해나가는 그 여정이 영웅의 여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블리스를 따라갈 때 나의 여정이 영웅의 여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블리스를 따라가다 보면 나다워지게 되고 나다워지면 희열감을 계속 느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눈 되게 피곤하셨죠? 빨간색을 들고 나와서 제가 사실은 2024년 컬러를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내일 모레 나온대요. 내일 모레 발표래요. 그래서 못하고 23년 지금 12월이니까 23년 컬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아메이 사업과 제 오늘 강의 주제가 너무 맞아서 비바 마젠타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비바 마젠타는 용기 있고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패기 있는 컬러입니다. 비바 마젠타처럼 여러분들 선택을 하셨다면 정말 두려움 없는 그런 어떤 발걸음의 무게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가봐야지 그 무게가
뭐 정말 두려운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메이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 아름다워지시를 여러분들의 인생 비바라비다 인생 만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